a long time to put together to meet with our Quad partners. Is a project that we've been preparing for. We're hoping to have some significant announcements, significant achievements. 不应当有助于增进地区国家间的相互理解和信任，而不是针对第三方或损害第三方的利益。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일하고 한국에 오지 않게 되자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고 과연 한국의 보수 극우 세력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짚어보고 폼페이오 한국 패스 뉴스에 기뻐하는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이터 중국판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기사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아침 도쿄 시간으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여행의 초점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외무장관들이 주최하는 사자안보대화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안보대화는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가 설립한 비공식 전략 포럼입니다. 폼페이오 외 모테기 일본 외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샹카르 인도 외무장관도 참석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은 폼페이오에게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대만을 경유할 것인지 물었으나 폼페이오는 기자 당신은 우리 스케줄을 본 적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가 일본에 도착한 후 모테기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도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 교도뉴스의 즉각적인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회의 후 미국과 일본은 점점 빈번해지는 중국이 해양 활동을 고려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모테기의 만남을 거쳐 일미 관계는 지역 안보와 평화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가 일본 총리가 내각 장관이었을 때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으며 지금 그렇게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모테기는 또한 미국에게 북한에 의해 일본인 납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새로운 전염병과 싸우는 것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이번 사자안보대화에서 4명의 외교장관이 논의한 주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지역 상황을 포함합니다. 일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폼페이오의 이번 회의 참여는 이전의 유럽 방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감염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가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감염된 후 테스트 결과 음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자안보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계획대로 도쿄에 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염으로 인해 폼페이오는 원래 4일 일정을 이틀로 단축하고 몽골 한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폼페이오는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고 주요 성과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거나 세부 상황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회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토,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전개를 가속화했으며 이른바 작은 아시아 나토의 사자 안보대화는 중국 차단을 막기 위한 최신 외교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또한 중국의 시위를 야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 9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만큼 강력한 다자간 기구가 없으면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 사자 안보대화 메커니즘을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자 이후 중국 외교부 장관은 9월 초 미국이 반중국 동조에 관여하고 냉전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간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이 중국을 막는 일반적인 방향을 지지하지만 트럼프나 폼페이오의 과도한 외교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pompeo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는 것은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직무대행 서열 4위인 폼페이오가 미국 내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일본과 한국 구구 세력들이 생각하듯 대한민국이 과연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 또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깊게 발을 담그지 않고 적절하게 외교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국익에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 다툼에 직접적으로 끼어서 어느 쪽 편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안보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면에서는 중국에서 많은 이득을 보는 가운데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처럼 미국의 종속관계처럼 끌려다니다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적당한 밀고 당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패싸움처럼 너는 이쪽 편, 너는 저쪽 편으로 나누자고 하는 게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국과 비슷한 군사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동조하는 제스처만 취할 뿐. 아직도 한국이 옛날 못 사는 나라이고 모든 것을 강대국에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 선진국 한국은 국제적인 발언권도 있으며 상대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적당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에 사대했던 그 상황을 그렇게 경멸하는 보수 구구 세력들은 왜 미국이나 일본에 무조건 굴종하기를 바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당한 외교력으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다음은 폼페이오의 한국 패싱에 대한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한국과 몽골에 갈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급히 중지했습니다. 일본에 오기를 그만두어도 좋을 정도였지만 여기에 일본만 오고 스가 총리와 회담한 것은 일본을 중시하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관계입니다. 외교를 앞으로도 계속시키는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6일 한국에 오지 않았다 충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굳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씨의 협상이 자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발전할 전망이 없고 한국에 가도 결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패스된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에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택한다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것일까? 우유부단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원래 약속이나 규칙 하나 지키지 않는 한국에 대해 일본 정부는 너무 달콤한 생각, 평범하게 사귈 수 없는 상대를 언제까지나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일본을 중시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 한국이 받은 충격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되어도 어쩔 수 없기보다는 당연한 수준일 것이다. 한국의 장관의 남편은 미국 가서 있어? 무엇이든 소중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남북은 종전한 것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한국보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된 일본에 오는 건 미국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EU에서 영국의 이탈,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붕괴해도 국내의 혼란은 불가피, 유엔은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와 열린 사회를 공유하는 미일,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유의 조직을 만들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단할 때다. 한국처럼 어느 상당수의 술책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외교는 끝났다.
한국에 들리지 않았다고 쇼크라고? 누가 충격받은 것일까? 조선일보가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받고 있다면 코미디네요. 학교 교육에서 중국의 반감을 품은 몽골, 다음 G7 초대국가 한국, 그것에 사자 코트 회의, 일본 새 총리의 흐름은 대중국 이동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지금까지 미국과 생각이 다른 한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인도태평양의 틀인 쿼터 플러스 원, 언제까지나 주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력과 기술력은 일본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망상의 세계에 빠져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 언제까지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 일본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패스는 당연하겠지요. 이 흐름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